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격동의 70년대 한국은 고도의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국내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일궈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된 농촌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정책이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요. 최근 대통령도 유엔 총회와 개발정사회의 등에서 새마을 운동 알리기에 나서는 등 대외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새마을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온 단체 새마을 운동중앙회의 심윤종 회장을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요.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혜택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임산부의 날인데요. 임신한 뒤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하면 무료로 태교와 출산 관련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철분이나 엽산 같은 산모 필수 영양제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는요. 회당 190만 원씩 총 6번에 걸쳐서 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으로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운동중앙회 심윤종 회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새마을 운동, 방송을 듣는 청년층의 경우는 사실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출생했다면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좀 새마을 운동은 이런 것이다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새마을 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기 운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면, 자조, 협동 등을 기본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재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농민들도 스스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각오로 건면, 자조, 협동 정신을 실천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농촌 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도시 지역, 직장, 공장, 학교 등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86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IMF 위기 시에는 근무하기 등을 전개하는 등 민간 사회 안전망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네, 최초 출발은 농촌 지역에서 좀 잘 살아보자, 협동해서 같이 일어나보자 이런 거였는데 네.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제 좀 범사회적인 운동도 참여하는 그런 운동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대적 개념의 주민자치 초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새마을 운동하면은 그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때 당시에 그런 풍광들이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새마을 운동을 한창 진행할 때 당시에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농촌 마을에서는 그 마을 회관의 그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종이 울렸네라고 하는 그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고 예. 또 도시 지역에서는 쓰레기 차가 지나가면서 새마을 노래가 나왔죠. 예. 그래서 아마 애국가를 듣는 것보다도 새마을 노래를 더 많이 들었을 정도로 1970년대는 정말 이 새마을 운동이 아주 그 활기차게 이루어졌던 해였기 때문에 예. 새마을 노래와 함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굉장히 부지런하다.
안면하다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계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1980년 12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설립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국민운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은 약 20여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주도로 시작되었던 운동이었지만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번개 진입하면서 새마을운동은 민간 자율이 강조되었고 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간 추진 체계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조직상으로서는 중앙의 산하에 18개 시도 새마을회가 있고 228개 시군구 새마을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회원단체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분회회 중앙연합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직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공고중앙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현역단체로서는 YSMU 포럼, 새마을교통봉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립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중앙에 여러 부서를 두고 있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연수원을 두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규모가 이렇게 큰데요. 앞서서 그 20만 명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인가요? 20만인가요? 200만. 200만이 많은 거죠? 예. 네, 이 규모로 봤을 때는 20만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회원은 전체 200만 명 정도. 내가 220만이라고 했습니까? 예. 잘못 얘기한 거 200만. 정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심윤종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윤종 회장에게 궁금한 것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0945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이요.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정부 및 민간 문서와 관련 사진, 영상물 등 2만 2천여 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 원고와 새마을운동 기획 친필 원고, 새마을운동의 종합적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을 보여주는 행정문서, 농민들이 작성한 회의록, 새마을 지도자들의 원고, 시민들의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료는 다양한 시각에서 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성공 요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그 새마을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통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왜곡 폄하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현재에도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엔과 세계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어떤 기록물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그 우수성이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적인 사료가 된 건데요. 이 사료라 하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1970년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 새마을운동이 2015년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기폭제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국 경제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8월 달인가요? 한국 경제연합회에서 리서치 앤 리서치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새마을운동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 될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평가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가 3만 불을 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구상으로 국민정신 함양과 공동체 운동 중심의 제2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두고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네. 제2새마을운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이라고 하는 목표로 기존 새마을 정신인 근면사적 협동의 정신에 네. 나눔, 봉사, 배려의 덕목을 더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추진 등은 문화공동체 운동은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촌 공동체 운동 등 4대 운동에 중점을 두는데 특히 우리는 문화공동체 운동에 많은 욕심을 둬가지고 우리 국민정신의 함양과 시민정신을 선진화시키는데 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공동체 운동에 좀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걸 보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70년대에 그렇습니다. 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새마을운동의 그 틀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중앙회는 농촌 개발과 국가 발전의 성공 경험을 여러 나라와 공유하기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1개 국가에서 총 3,700여 명의 각국 공무원 그리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새마을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중앙회는 아시아 6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 총 8개 나라에서 33개의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범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의식이 변화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인근 마을로의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개발도상국들 우리와 비슷한 과거 개발 경험을 가졌던 나라들 뭐 코트디부아르나 세네갈, 남아공 그리고 뭐 캄보디아 같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우리 새마을 운동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그렇습니다.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네. 1592번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회장님 그 새마을 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보니까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런 또 궁금증이 있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북 청도군이냐 포항시냐 이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어디가 발상지인가요? 그 서로 뭐 자기가 그 발상지라고 하는 네. 자기 고장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우리 그 음식점들이 그 원조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 뭐 사실 뭐 그 의미가 중요하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거는 네, 사실 국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그 청도를 이제 예.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서 청도에서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해 복구 사업을 보고서 저것이 바로 그 주민 스스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획을 하는 발상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 경북 지역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있더라고요. 그 휴게소에 맞습니다. 그 발상지 하면서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 유엔 개발정상 회의에 참석해서 그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세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국제적인 전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달 이번 달이죠. 지난달이 지금 벌써 10월 2일이니까 그렇죠. 네, 다른 바뀌었죠. 예, 그 25일,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서 글로벌 새마을 운동 전폐
그 힘써 오셨습니다. 네. 사실은 박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기회실 때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서 도입해서 농촌 개발과 빈곤 극복에 도움을 받을 것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건설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대개 그 111개 국가에서 3,700여 명의 외국 연수생들이 우리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44개 국가에서 약 5만 8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예.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새마을 운동은 지금 해외에서 대단히 지금 공유하고 싶은 예. 그러한 운동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배우러 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인데요. 새마을 운동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예, 뭐 우선 우리가 200만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특히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대개 50대 중반입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후속 세대 양성 이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협력단체로서 YSMU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청년 새마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젊은 세대를 우리 새마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후속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맞습니다. 계승 발전해야 되는데 그 명맥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도 있을까요?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네. 민간 사단법인체로 이제 1980년 12월 1일 날 출범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관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 사단법인체로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사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상의 지원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원면동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우리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미분 양식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좋은 미분 양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영리 재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자치의 발전 모델이라면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1642번님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자조 또 자립 자주 또 이런 정신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철학은 아무래도 성장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저성장 시대인데 좀 다시 한번 그 성장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심윤종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백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선구자를 좋아합니다. 선구자요? 네.
선구자면은 엄정행 씨였나요? 엄정행 네. 씨 가수 노래로 한번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새마을 그 지도자들을 선구자에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지역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선구자다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구자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대학생 시절에도 선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희들 가요 좋아했듯이.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새마을운동중앙회 심윤종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저희 열려 있습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런 선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에 보훈병원이 건립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우리 시와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지난달 30일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보훈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인천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이어서 전국에서 6번째로 건립되는 병원입니다. 예. 정부로부터 437억 원을 지원받아 대지 28,680제곱미터에 연면적 11,050제곱미터, 지상 7층 규모로 2017년을 완공 목표로 하여 130병상을 확보하고 15개의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나 또 군인들을 위해서나 반가운 소식 같은데 보훈병원이 건립되면은 이 국가 유공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보훈 대상자들의 진료 편의가 개선되겠죠? 네, 인천보훈병원이 개원되면은 인천시와 또 경기도 서북 서남 지역에 거주하는 25만 보훈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일반 시민들도 또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 보훈병원 건립으로 주변 지역이 또 활성화되는 등 보훈 대상자와 또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시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2017년 피파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됐군요. 네. 우리 시가 피파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피파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을 포함해서 수원, 천안, 대전, 전주, 제주 등 6개 도시가 2017년 피파 U20 월드컵 대회를 개최할 도시로 최종이 선정됐습니다. 예. 피파 U20 월드컵은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피파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대회인데요.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리게 될 이번 대회에는 모두 24개 팀이 참가해서 약 22일간에 걸쳐서 6개 도시에서 52개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천안이나 대전, 제주 같은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인천이 됐는데 선정 배경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대한축구협회와 피파는 개최를 신청한 국내 9개 도시에 대해서 사전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네. 우리 시는 호텔이나 경기장 등의 훌륭한 시설 인프라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우수한 접근성과 또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대회 개최 경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막전, 결승전, 본부도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리시는 이번 U20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국제 스포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프로축구의 열기까지 재점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다 보니 축제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인천시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인천 중국의 날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한다고요? 네. 내일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구 자유공원 일대에서 인천 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합니다. 네. 2002년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된 인천 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가 벌써 올해로 14일째를 맞았는데요. 자유공원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본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 공연인 풍물 공연과 사자춤 등이 어우러져서 한중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일 행사장 곳곳에서는 그 전통차 마시기, 의상 체험, 도서, 놀이, 공예품 등 그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행사 소식도 있나요? 네, 이 밖에도 이달 10월에는 오늘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인천 부평 풍물 대축제를 비롯해서 3일부터 11일까지 강화 전등사 내에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 그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인천 관광 블로그 또는 그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확인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와 KEB 하나은행이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우리 시와 KB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청에서 LPGA KB 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일한 그 LPGA 정규 투어인 그렇죠. LPGA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은 그동안에는 인천, 경주, 제주를 순회하면서 분산 개최돼 왔는데요. 이 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 각 시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KB 하나은행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서 예. 대회 개최는 물론 그 장기적으로 인천 마이스 산업 발전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겠네요. 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참가 갤러리 규모가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KB 하나은행은 LPGA 대회 기간 중 대회 관련 각종 마이스 행사 일체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인력, 소요 물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인천시 소식을 전해주시는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는 4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소리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술감독 김종석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의 공간에 나와서 예술가들과 함께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서울을 더 많이 좋아하고 싶은 곳이에요. 내가 10살 때부터 여기 올라와가지고 쭉 지냈으니까 전부지요. 지금 이 전시 70앤케 서울을 말하다에서는요, 서울에 대한 기억과 나에게 서울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담았는데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시민척 담벼락 미디어 앞으로 오시면 서울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진짜 와서 보는 건 처음이라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축제를 크게 하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같이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문했었는데 올해도 와서 봤더니 되게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한 번 더 와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엄마가 어린아이였을 때가. 그건 아주 오래. 저희는 공작소 365로 거리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여러 가지 집을 짓고 허물고 하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지 리포터가 하이서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네요. 이제는 점점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리 예술 축제로 자리 잡고 있죠.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국내외 54개의 작품이 약 170여 회에 걸쳐 공연된다고 합니다. 무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코너 중에 하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 많은 사랑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도 청취자 사연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48번님. 올해 수능을 두 번째 보게 되는 평촌에 사는 재수생입니다. 지난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기장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쓴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수하면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꾹 참으며 1년 정말 열심히 해서 잘 견뎌줘서 고맙고 나머지 43일도 잘 참아줬으면 하는 제 자신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배진경, 올해는 너의 역량을 다 보여주자.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650번님은 일하랴 공부하랴 아이 키우랴 고생하는 아내에게 힘내라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재수를 했는데요. 9748번님께서 쓴 잔을 마셨던 그 경험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650번님의 아내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샵 0945로 이렇게 훈훈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힘을 주고 싶은 문자, 훈훈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노래 듣고 갈게요. 빌리지 피플의 YMCA.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하면 페이코 앱 참조.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우리에게 영화 보디가드 등으로 유명한 비운의 팝 아티스트 휘트니 휴스턴을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오는 2016년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기술의 도움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싶지 않을 누군가를 한 번쯤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될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추천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보내서 그런지 이번 주말은 유독 빨리 찾아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